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예. 방류 문제. 시찰단이 23일, 24일 뭐 방문한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 결과도 아마 국민들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영향을 많이 줄 그런 파급력이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은 조사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다가 절반 49 나왔고요. 어, 성과가 있었다라는 응답도 한 3분의 1 정도 33%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응답이 갈리고 좀 있는데요. 있었고. 무응답은 한 18% 정도입니다. 네. 여기에서 요 오른쪽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성과 있다고 보는 이유, 없다고 보는 이유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찰단 문제가 여기 보시면 오염수 있네요. 시찰이 긍정, 그러니까 긍정. 성과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어. 1%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유응답입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자 한일 관계 개선, 경제 도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네.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핫한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 시찰단과 관련된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 않더라.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486명 중에 자유응답으로 받았더니 네. 여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 안 됨이 10%두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어허. 예, 여기 저기 워드 클라우드 보시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크네요. 보시면 오염 이렇게 음. 확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뭐 사과, 위안부 뭐 이런 것도 있고 굴욕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오염. 오염도 이게 있어서 크네요. 사실은 실익이 없다. 과거사를 무시하고 사과 안 한다. 퍼주기만 한다. 이런 것과 함께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 즉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 안 됨 이렇게 나와서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들, 많은 국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긍정 평가하시는 분 중에서는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시찰단이 오고 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긍정으로 갈지 부정으로 갈지 따지면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부정 이유를 더 강화할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한일 국장급 회의가 진행이 돼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료도 받고 있고 여러 이제 뭐 브리 모니터링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면은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일본은 안정성 검증이 아니라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정이 될 거다라고 한일 양측의 좀 설명부터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가서 시찰단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오는 거다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염수와 관련해서 네. 시찰단이 아무 성과 없이 가서 마치 그 정당성 부여를 위한 들러리 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퍼주기, 뭐 실익 없음, 한일 없음 아. 이런 것들을 다 자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시찰단의 어떤 그런 성과 네. 이게 나머지 부분에 계속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부정평가를 더 강화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일 관계 그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관계 개선, 경제 도움, 수출 이런 건데요. 지금 시찰단과 관련된 거는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근거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죠. 근데 시찰단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긍정 평가 한일 관계 개선. 예, 사실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러니까 3월에 일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었고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었고 이거 자체로 뭔가 개선이 되고 있다. 예. 이런 판단을 하면서 긍정 평가 이후로 꼽은 모습. 글쎄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 손에 잡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끈끈한 정도가 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개선이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오염수도 방류가 되고 예. 우려하고 있는 수산물도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더 그런 커지죠. 개연성이 있다.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MBS 조사죠? 예, MBS 전국 지표. 네. 요거를 한번 보시면 대통령 방미 성과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가 48 나왔거든요. 부정 평가가 44니까 긍부정이 오차범위내에서 대등하죠. 뭐 대통령 이거는 여러 가지 갈리는 평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환대를 받고 예. 뭐 노래도 부르고 예, 예. 영어 연설도 하고 뭐 이런 거 여기서는 방사능 이슈 이런 거 없으니까 없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긍정 평가 38에 부정 평가 52. 절반이 부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격차가 있죠. 그렇네요. 예. 온도차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인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마치 그게 7, 8일 그 연휴 기간 동안에는 TV에 나왔을 때 마치 뭔가 이렇게 사과하는 듯한 그 뭐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수준이라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결국에는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봤을 때는 네.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러한 여론조사는 바로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변국 그 정상에 대한 평가거든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 바이든은 좀 나은 편이죠.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예, 이거 저 호감도 이거는 점수입니다. 점수 호감도 점수가 40%대인 40점대인데 나머지는 별로예요. 지금 아주 별로입니다. 평가가 안 좋은데. 예. 이게 2022년 4월에는 여기 저기 전쟁을 일으킨 전쟁 국가인 이제 러시아를 뺀다면 이렇게 일본, 중국, 북한을 따지면 북한이 제일 점수가 괜찮았습니다. 예, 2022년 4월에. 네. 지금도 뭐 별 차이 없는데요. 네. 지금도 별 차이 없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나마 좀 좋아졌다가 20% 수준이니까 20점대 수준이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도 부정이 더 많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갤럽에 봤을 때, 예,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 성과 없다고 보는 이런 게 많고, 여기에서 아마 제 생각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예, 그 일종의 문제가 바로 이 오염수 문제이다. 오염수 문제가 예. 결국에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시찰단을 보냈다. 네. 근데 설명만 듣고 왔다. 그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설명 듣는 거는 뭐 이메일로도 되고 전화 네. 통화로도 되는데 가가지고 뭐 주는 설명 그냥 듣고만 오면 이거는 국민 정서하고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일정 자체도 1박 2일, 뭐 3박 4일까지 늘어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후쿠시마에 가서 어느 정도 조사하고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도쿄에서 후쿠시마 해저 터널까지 7시간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갔다 왔다 시간 빼고 하면 차비만 드는 거죠. 차비만 든다. 예. 그래서 저는 설명만 듣고 온다라는 거는 납득이 안 되고 네. 일본 측에서는 설명을 잘해주겠다라는 얘긴데 사실 요새 같이 뭐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면 되는 거를 줌으로 할 수. 줌으로도 해도 되고요. 네. 가가지고 굳이 이렇게 굳고 이거 다 세금으로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고 바로 뭐 과학적이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으면 네. 그 과학의 근거를 과학의 예.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 샅샅이 뒤져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입장을 정확하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확한 입장.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 네. 많은 국민 전체에 이 영향이 미쳐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벌써 먼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수산물까지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우려가 더 커지는 건데 일본은 이해를 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결국에는 일본 입장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 여름에 뭐 7월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런 입장은 IAEA가 어떤 보고서를 내든 우리가 시찰단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건 일본이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여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바꾸지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태평양 도서국 뭐 그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나 호주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국제 연대를 통해서 이 해양 방류 자체 좀 막을 수 있는
거기에 좀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민이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그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글쎄요, 과연 반대하면서 강하게 뭐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서 나갈까라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제안을 해서라도 지금 뭐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경제 제재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서 지금 전세 글로벌 민폐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오염수 이렇게 방류하게 놔둬서는 이거는 다음 세대에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2019년인가요? 그 인근에 암 발병률이 뭐 치솟는다 그런 소식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러면 암 발병률이 치솟는 그런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네. 이거는 안 되죠. 빨리 저는 태평양 그 연안 국가들 다 네.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대만 같은 국가, 필리핀 같은 국가 좀 자극을 해서 같이 네. 한번 손을 잡고 좀 뭔가 고립을 시키자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제적인 압력 이런 게 압력을 필요한데 넣어야죠. 글쎄요, 이게 지금 오염수로 부를 거냐, 오염 처리수로 부를 거냐, 예, 뭐 예.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정부는 뭐 오염수라고 예, 해명은 했지만 이게 처리가 돼서 처리수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그 처리수 해양 방류하지 말고 예. 일본 국내에서 예.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논리적으로 수영도 하고 샤워도 하고 밥도 끓여 먹고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거를 해양에 방류해 가지고 예. 지금 우리 국민들 걱정하게 만드는지. 과학적 근거로 얘기해야죠. 처리가 다 됐다. 네, 라고 그럼 하면은, 마시고. 예, 마셔야 되는데 그걸 쓰고 그거- 용수로 생활용수 쓰고. 아니 이미 그 뭡니까 일본에서는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해서 그거 먹고 전부 다 내부 뭡니까 내부 피폭당해서 네. 많이들 그 어려워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다는 소문이 음. 벌써 언론에서는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기 국민 정서에는 네.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익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예, 정부. 뭐 지금 국민 건강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고도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삼중 수소 이거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프스에 그렇죠. 다액종 제거 장치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삼중 수소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62개만 걸러진다라고 62개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방류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제하는 게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맞을 것인데 유독 이 사안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모험을 하는지 예. 어떻게 모험으로 볼 수 있고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뭐 방사선이란 게 내부 피폭이 되면 계속 이제 안에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물고기를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면 물고기에 쌓여 있는 큰 물고기 같은 더 위험하겠죠.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먹게 된다면 내부 피폭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왜 도박을 하고 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왜 이런 우려 속에서 살게 하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죠. 지금 누구도 이 과학적으로 이게 안전하게 다 처리가 됐다라는 100% 확증을 못 하는 건데 그거를 처리수로 하겠다. 용어를 또 바꾼다. 이거는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산물 많이 먹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수산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예. 횟집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게요. 아마 그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은 예. 이게 어민들의 피해 또 자영업자의 피해 다 연결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수산물들이 이제 가공되고 이러기 때문에 회를 안 먹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수산물 섭취가 중단되는 거는 아니죠. 소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무슨 그 뭐죠 돼지 콜레라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군인들 뭐 삼시세끼 전부 다 돼지고기 먹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네. 조류 독감 있다 그러면 계속 닭고기 먹고 오리고기 먹고 이랬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군인들한테 만약에 이거 오염수 방류됐는데 수산물 갖다가 주고 그거 갈아가지고 어묵 뭐 매일 먹게 한다.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요새 네. 예, 자기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오염수 문제, 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음. 농수산물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네.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뭐 농수산물이 거의 막 전국으로 유통을 막 억지로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절대 들러리 서주거나 거기에 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데 손을 대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적 저항이 진짜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여론조사 결과로 저희가 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논란 이거는 정말 폭발력 큰 이슈고 예.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정권 차원의 여러 가지 뭐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